자, 이번 시간은 4장 변수 및 바인딩 두 번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수의 속성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명이라는 것이 있고요. 영역,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역과 수명 속성을 이해하는 게 변수 속성 이해 중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변수값 초기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참조 환경, 참조 환경이 무엇인지, 또 참조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기억장소 바인딩과 변수 종류. 그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을 연결시키는 거죠. 기억장소로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이라보다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변수를 좀 나눕니다. 요것을 이해하는 것은 또 프로그램의 오류를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변수의 이제 추가적인 속성들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이명이죠. 이명은 알리아스예요. 별명이에요, 별명. 하나의 변수가 두 개 이상의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변수가 뭐냐면 기억장소 공간이죠. 기억장소의 어떤 한 위치, 셀을 우리가 변수 A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int A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기억장소로 A라고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기억장소에 다른 이름, B라는 것이 이렇게 설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억장소는 A라고도 불러도 되고 B라고도 불러도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기억장소의 값이 10이다. 그럼 누가 10으로 바꿨냐? A라는 이름을 통해서 바꿨냐? B라는 이름을 통해서 바꿨냐? 이런 것을 검증하거나 확인할 때 좀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제 이명이 언제 생성되냐? 포인터 변수에서 되게 됩니다. 아주 이것 때문에 포인터 변수가 또 어려워지는 한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매기 변수도 사실상 이명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그렇게 대단히 복잡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명이랑 속성이 있지만 사실 이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좋고요. 혹시 이제 이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 예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변수 선언돼 있으면요, 일단은 메인이라는 함수가 실행될 때 i라는 메모리와 ip라는 메모리, 요 i라는 여기 이제 ip가 되고요. 근데 ip는 포인터니까 요 값이 어떤 다른 메모리 주소가 되죠. 그리고 i라는 메모리가 일단 할당이 되고, 여기에 이제 초기 값이 3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산에 의해서 IP 왼쪽이죠. 왼쪽 L 밸류, 즉 이 네모 안에다가 i의 주소, i의 주소가 예를 들어서 뭔가 있어요. 요것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개념적으로는 얘를 가리키는 게 되죠. 가리키는 게 되면 IP가 가리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요런 이름이 요 메모리 하나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는 i라고도 불러도 되고 별 IP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별 IP 10 넣으면은 별 IP는 이 메모리죠. 왼쪽에 있으니까 네모를 취하죠. 요 네모 안에 10을 넣어라. 그럼 요게 이제 1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i를 찍어보면은 내가 i는 3이라고 하고 프로그램 중에서 i를 바꾼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i 값이 10이 출력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짧기 때문에 크게 복잡하진 않을 수 있으나, 이 코드가 길다고 하면은 나는 i를 변경 안 시켰는데 도대체 i가 10으로 변경됐다. 도대체 어디서 변경된 거냐? 이 이명에 의해서 변경된 거란 말이에요. 이명이 좀 프로그램의 이해도를 복잡하게 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 i를 펑크라는 함수에 전달해요. 매기 변수죠. 그런데 여기서 받을 때 i를 받아도 되고 k를 받아도 되고 이름 자기 맘대로 받죠. 그러면 요 이름이 이제 사실은 여기는 콜바이 밸류니까 새로운 메모리 생기고, 사실 여기 이제 복사가 되는 것이긴 합니다. 여기는 콜바이 밸류니까 그렇지만 콜바이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v하고 얘가 얘를 가리키겠죠. 그죠?
그럼 이 메모리는 I 또 별 IP 또 V 뭐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개의 이름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럴 때도 이제 매개 변수에 의해서 이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명에 대해서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 속성으로 영역, 스코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든 내가 변수를 씁니다. 상수도 쓰고요. 이제 변수를 쓰는데 그 변수가 내가 어디서 선언한 변수인지를 인지를 해야 돼요. 컴파일 언어 같은 경우는 내가 선언하지 않고 쓰면 또 안 돼요. 그렇죠? 자,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즉 프로그램의 어떤 위치,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의 영역이 여기다라고 하면은 그 변수는 요 부분에서만 쓸 수 있지 다른 부분에서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에서 쓰면은 에러 난다. 선언되지 않았으니까 못 쓴다. 이런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분,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변수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프로그램의 부분. 이건 좀 심층적인 내용이고, 이게 중요하고요. 접근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가시적이라고 해요. 보인다는 뜻이에요. 변수가 참조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요거는 참조될 수 있다. 레퍼런스드, 접근할 수 있다. 액세스드, 뭐 같은 의미입니다. 자, 예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C 언어 프로그램이고요. 전역 변수로 플로트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ABCD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어떤 의미예요? 실수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메인이라는 함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int ab가 선언이 됐어요. 그러면은 메인 함수에서는 플로트 ab의 의미가 사라지고 int ab의 의미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를 가린 겁니다. 가렸다고 해요. 그래서 area A 요거 블럭을 제외한 전체가 이제 이렇게 메인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부분이 B죠. 요 부분이 B 에리어고요. 나머지가 A 에리어.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A, B는 10이고요. 여기 에리어 A에서는요. A, B가 정수예요. 그렇죠? 정수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선언하지 않은 것은 이건 가렸고 얘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플로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 CD의 정수 AB의 영역은 에리어 A예요. 자, 에리어 B에서는 BC를 새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B가 int B였던 것이 캐릭터 B로 정의된 거고 여기 플로트 C였던 것이 캐릭터 C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정의된 게 우선한 겁니다. 선언된 게 우선이에요. 그렇죠? 그럼 A는 요거보다 하나 위에 있는 거 정수. 그죠? D는 여기도 없죠? 요거보다 하나 위에 있는 거 플로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트 A의 영역은 어디냐? 지금 이 메인에는 없어요. 정수 A의 영역은 어디냐? 요 부분하고 여기 다네요. 메인 다네요. 그쵸? 메인 다죠. A하고 B 다죠. 정수 B의 영역은 어디냐? 에리어 A예요. 그죠? 캐릭터 B의 영역은 어디냐? 에리어 B만 해당합니다. 캐릭터 C의 영역은 어디냐? 에리어 B에만 해당하죠. 에리어 B. 그죠? 자, 그리고 맞아. 플로트 D의 영역은 어디냐? 여기 전체죠. 전체가 되는 거죠. 자, 블럭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선언을 하면은 상위 블럭에서 선언된 내용은 가려집니다. 인비저블해져요. 덮어 쓴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변수의 영역이 어디인지 이렇게 지금 뭐 살펴봤는데 그 변수의 영역을 구하는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적 영역 규칙이에요. 스태틱 스코프 룰이에요. 스태틱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컴파일 시간에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컴파일 시간에 블럭의 포함 관계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지금 이 예에서 우리가 해석한 것처럼요.
블록의 포함 관계에 따라서 영역을 결정하고요. 비지역 변수. 자, 여기서 선언하지 않은 A하고 선언하지 않은 D는 바로 상위에서 보죠. 여기 A가 있으니까 A는 정수고요. D가 없죠. 그럼 또 상위에 가서 보니까 D가 플로트가 되는 거죠. 비지역 변수는 어떻게 결정하냐? 가장 가까운 블록에서부터 확인한다는 거죠. 컴파일러가 그래요. 그럼 정적 말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동적이 있죠. 당연히 다이나믹이고 당연히 실행 시간에 결정을 합니다. 실행 시간에 어떻게? 함수 호출 순서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비지역 변수는 호출 한 함수에서 찾아요. 호출한 함수에서 없으면 그 함수를 호출한 함수를 또 쫓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이것은 파스칼 언어의 모습이고요. 파스칼 언어는 블록 구조 프로그램을 연습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된 언어였죠. 프로그래밍 언어 역사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 스코프 룰 안에 서브 1이라는 것과 서브 2라는 블럭이 있어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이제 x가 여기서 뭐가 출력되느냐? 그럼 이 x가 어디 거냐? 일단 정적 영역 규칙으로 보면은 얘를 둘러싼 상위가 어딜까요? 서버의 상위는 스코프 룰이죠. 스코프 룰 초록색으로 되는데 변수 x가 2로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2가 출력이 돼요. 동적은요, 블럭의 포함 관계가 아니라 실행을 봅니다. 실행 시간의 결정이에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x에 2를 넣고 서브2를 호출했어요. 자, 쭉 서브2가 가면 여기가 됐죠. 여기 x가 다시 선언됐어요. 그러니까 x2라는 건 사라졌습니다. 가려졌어요. 그리고 x에 4를 넣었어요. 4를 넣은 다음에 서브1을 호출했어요. 서브1을 호출해서 x를 찍었습니다. 자기가 선언하지 않았어요. 서브1에서 x를 선언하지 않았죠. 그러면 어디서 가서 봐요? 서브2에 가서 보죠. 서브2에서 호출했으니까 서브2에 x가 4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4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없다 그러면 하나 더 가야 되겠죠. 하나 더 가게 됩니다. 뭐 그렇긴 해도 더 가긴 해도 일단 여기서 x에다 4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기 x가 여기 x죠. 집어넣었기 때문에 입이 4가 출력이 되긴 합니다. 동적 영역 규칙은 실행 순서를 따라갑니다. 뭐 어렵진 않죠. 당연히 얘네들은 인터프리터 언어가 그 동적 영역 규칙을 적용하겠죠. 자, 영역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공간적인 그런 특성, 그런 속성입니다. 변수의. 자, 다음 소개할 것은 수명이에요. 여기 나왔던 시간적인 겁니다. 메모리가 할당되고 반환되는 그 기간을 수명이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블록 구조 언어, 컴파일 언어는 스코프하고 라이프타임이 같아요. 그 말은 자, 요 정수 AB의 수명은 AB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서 끝나요. 캐릭터 BC의 수명은 이 블록이 지나가면 끝나요. 메모리가 할당됐다가 해제가 됩니다. 자, 요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플로트 ABCD, 플로트에 해당하는 A, B, CD 메모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메인이 시작되면은 int A하고 B가 만들어져요. 자, 요 블럭이 시작되면은 B하고 C가 만들어져요. 요 블럭이 끝나면 B하고 C가 사라져요. 메인이 끝나면 요거 A하고 B가 사라져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요 4개 A, B, C, D, 플로트 A, B, C, D가 사라집니다. 요거예요. 그게 수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태틱이라고 키워드를 쓰면은 영역은 함수 내부예요. 그 블럭 내부고요. 수명은 프로그램 종료 시점입니다. 메모리가 안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블럭이 시작이 되면은 int 템프라는 그런 메모리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 템프의 영역은 당연히 요 블럭 안에서만이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끝나면은
예, 템프는 이제 보이지 않고요. 예, 이거 사라집니다. 메모리가 삭제돼요. 그래서 영역과 수명은 if 블록 사이다.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함수도 똑같죠. 함수도 함수 시작되면은 함수의 내부 변수들이 생성이 되고 함수가 끝나면은 변수들의 메모리가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예시인데 여기 스타틱이라고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서 서브1이 호출되면은 일단 이 스타틱이라는 것은 이미 생겼습니다. J는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서브가 호출이 되면은 K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 1로 했죠. 예, 여기 처음에 1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여기 K가 1이죠. 예, 1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처음에 J하고 K를 찍으면 1과 2를 찍었어요. 그런데 J하고 K를 증가시키니까 J는 2가 되고요. K도 2가 됩니다. 그런데 서브가 끝났죠. 그 다음에 얘는 사라집니다. 얘는 그대로 있어요. 스타틱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만히 정적으로 가만히 있어요. 두 번째 호출합니다. 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실행이 안 돼요. 있죠. 자, K1. 자, 변수 다시 K가 메모리를 새로 생성받고 1 초기 값이 줍니다. 그러니까 2하고 1이 찍히는 거죠. 2하고 1이 찍히죠. 자, J하고 K가 증가했으니까 J는 3이 되고, 그죠? 이게 3이 되고, 얘는 2가 돼요. 그런데 서브가 끝나니까 메모리가 사라집니다. 다음에 세 번째 호출을 하면은 요 문장은 실행이 안 되죠. 이미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요거 로컬 변수가 생성이 되고 메모리 K가 생성이 되고 할당이 되고 여기 1이 되죠. 찍으면은 3하고 1이 찍히는 겁니다. 예, 증가시키면 이제 얘는 4가 되고 얘는 2가 됐죠. 자, 서브가 끝나면 메모리 다시 사라집니다. 얘는 아직 그대로 있죠. 그래서 여기서 J를 찍어 보면은 프린트 J를 찍어 보면은 4가 나와야 하는데 이 J는 서브 2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서브 2에서만 보여요. 메일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에러가 납니다. 자, 이거 함수 내부에서만 보인다. 실제로 이제 4이긴 하지만 4를 볼 수 있긴 하지만 내부에서만 보입니다. 자, 이거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int j를 쓰면 돼요. 이렇게 전역 변수로 쓰면 돼요. 그럼 전역 변수 앞에 스타틱이라고 써야 되나요? 안 써도 스타틱이에요. 전역 변수는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안 써도 메모리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전역 변수에서 스타틱 안 썼죠? 스타틱 쓴 거랑 여기 앞에 스타틱 쓴 거랑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변수의 속성들 중에 이제 시간에 관련된 수명, 라이프 타임에 대한 속성을 소개했어요. 메모리가 언제 생성되느냐, 언제 해제되느냐. 자, 어떤 변수냐, 로컬 변수냐, 스타틱 변수냐, 전역 변수냐에 따라서 메모리가 생성되고 해제되는 시기가 다르죠. 예,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변수가 보이는 부분이 다르죠. 영역과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올바른 그런 표현, 올바른 변수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변수값 초기화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요런 것도 초기화하죠. 요런 게 초기화하죠. 예, 변수 기억 선언할 때 그냥 값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인딩 시간, 기억 장소 만드는 시간과 값 바인딩 시간이 같다. 뭐 그겁니다. 여기서 요 부분에서 메모리 K가 생기면서 K가 생기면서 1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변수 초기화예요. 별거 아닙니다. 어떤 언어에서는 변수 초기 값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언어에서는 또 이거를 지정하면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최근의 언어는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컨스트, 상수인 경우는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언어도 있어요. 자, 다음 참조 환경이라는 변수의 속성에 대한 어떤 또 추가적인 용어를 소개를 합니다. 참조할 수 있는 환경이다. Referential Environment라고 하고요. 무엇이냐?
사용할 수 있는 보이는 변수 이름 또 함수 이름이에요. 아, 내가 코드 작성할 때 쓸 수 있는 이름들이구나. 그 이름은 함수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변수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참조 환경입니다. 컴파일러가 이런 참조 환경을 먼저 구축을 하고 프로그래머가 이 참조 환경 안에 있는 그런 변수나 함수를 썼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모르겠으니까 에러다 라고 컴파일러가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영역을 결정할 때 정적 영역 규칙으로 할 수도 있고요. 동적 영역 규칙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예. 정적 영역 규칙으로 영역을 결정한 언어가 당연히 정적 영역 언어죠. 당연히 이건 스태티스틱 랭귀지고 당연히 정적 영역 규칙은 뭐예요? 바로 상위 블락. 상위 블락에 있는 변수들. 로컬 변수가 아닌 거는 이거 로컬 변수 뿐만 아니라 로컬 변수가 아닌 건 상위 블락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위 블락에 있는 것을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동적은 당연히 로컬은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어디죠? 호출한 거. 실행 중인 다른 서브 프로그램. 그죠? 서브 프로그램이 다른 서브 프로그램 호출을 하면은 얘가 끝날 때까지 얘가 안 끝나죠. 예. 그러니까 실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을 다 찾아가요. 근데 순서대로 찾아가죠. 예. 바로 이런 순서대로 찾아가죠. 이게 동적 영역 언어예요. 당연히 얘는 인터프리터 언어, 당연히 얘는 컴파일러 언어가 됩니다. 자, 참조 환경의 예를 좀 살펴볼까요? 이것도 블록 구조를 잘 공부할 수 있는 파스칼 언어의 예예요. 자, 파란색으로 가장 상위의 프로그램 레벨을 표현했습니다. example이고요. 그 안에 sub1, 주황색의 sub1이라는 블락, sub2라는 블락이 있어요. sub1과 sub2가 있고요. sub2 안에는 sub3라는 블럭이 있음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1번. 1번의 참조 환경은, 자, 1번에 어떤 변수나 함수를 썼어요. 그게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1번의 참조 환경은 자기 거, xy예요. 그죠? sub1의 xy. 뭐죠? 인티저 xy고요. 자기 상위가 뭐예요? 상위 example. ap. 인티저 ap예요. 그죠? 뭐, 당연히, 자기 이름 쓸 수 있어요. sub1 쓸 수 있고요. sub2라는 거 쓸 수 있어요. 근데 서브3는 못 씁니다. 여기서 가려가지고, 자기 쓸 수 있는 건 리커시브 호출이고요. 다른 함수 호출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다른 함수 안에 있는 거 호출 못해요. 왜? 안 보이니까. 자, 여기서는 변수에 대해서만 일단 소개를 합니다. 우리 변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2번은 3번 블럭이죠. 서브3 블럭이죠. 여기는 자기 거 X. 서브3 X. 거기 상위가 뭐죠? 서브2죠. 서브2의 X는 안 되죠. 여기 X가 겹쳤기 때문에, 가렸기 때문에. 그럼 그 위에 가면 example의 AP, example의 AP. 상위 블록으로 계속 올라가면 돼요. 2번은 자기 X, 서브2 X. 그 상위가 뭐예요? example의 AP, example의 AP. 자, 요거는 이제 example 블럭입니다. example 자기가 선언은 AP. 요거 그밖에 없어요. 상위에 뭐 정역 변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사실 뭐 이것이 전역 변수의 역할을 하긴 합니다. 파스칼에서는. 자, 이게 정적 영역 규칙으로 변수의 영역을 결정하는 정적 영역 언어에서 참조 환경을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동적 영역 언어인 언어가 아니에요. 이건 C 언어라서요. 동적 영역 언어라고 가정을 하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은 메인에서 시작을 하죠. 자, 3번 블록부터 볼까요? 당연히 int cd죠. 메인에 int cd죠. 서브2를 호출했습니다. 서브2를 호출했고 int bc예요. 그럼 여기 bc면 여기 c가 가리고 요 bc냐. 서브2의 bc와 메인의 d죠. 서브2의 bc와 메인의 d죠. 요 c는 중복이 되니까 요 메인의 c가 여기서는 요것에 의해서 가려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을 호출하죠. 메인 AP예요. 당연히 자기 거 AP 쓸 수 있고요. 요 B가 가려졌죠. C는 어디 있어요? C는 여기 바로 자기 위에 거. 서브2의 C죠. 그리고 D는 또 여기 거죠. 메인의 D죠. 상위로 계속 가야
가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합니다. 이 컴파일러가 다 이거를 인터프리터가 찾아가서 호출한 함수를 찾아가서 변수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아, 이거 정수구나. D는 이건 여기 정수구나.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참조 환경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자, 다음은 기억장소 바인딩. 바인딩이라는 건 뭐냐면 기억장소 할당에서 실제 메모리 주소를 연결하는 겁니다. 메모리 주소 값을 딱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기억장소 바인딩 하는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언제 기억장소가 할당이 되느냐, 기억장소 주소가 결정되느냐, 그게 다르기 때문에 변수의 종류도 다릅니다. 몇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크게 보면은 정적과 동적이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적은 컴파일 시간에, 동적은 실행 시간이에요. 자, 이 정적 변수는 실행 시간 전이에요. 즉 컴파일하고 나서 이미 위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하려면 우리가 로딩을 하죠.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로딩을 합니다. 그때 기억장소가 결정됩니다. 실행 시간 전에 기억장소가 바인딩 된다. 예,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컴파일한 결과 실행 파일이 어디 있어요? 보조 저장 장치에 있다가 메인 메모리 램 쪽으로 우리가 이걸 로드 한다라고 했죠. 로드. 요때 실제 메인 메모리 주소가 결정되는 겁니다. 전엽 변수가 그래요.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종료 때까지. 라이프 타임이 시작과 끝이에요. 프로그램 시작과 끝까지예요. 스타트 변수랑 같다고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변수는요, 효율성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는요, 이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하는 그런 일을 안 해요. 코드 실행만 합니다. 그러니까 코드 실행하는데 간섭을 받지 않아서 코드 실행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요건이었던 포트란 언어에서 정적 변수, 전역 변수를 썼습니다. 자, 단점은 뭐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동적 변수가 나온 거예요. 낮은 융통성, 리커전 안 되고요. 기억장소 공유 안 돼요. 그냥 끝날 때까지 자기 자리 꼭 차지하고 있으니까 기억장소 공간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커전도 허용되게 하고 기억장소 공간이 공유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변수 많이 쓰면은 기억장소 공간을 많이 써야 돼요. 프로그램의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럼 필요할 때 메모리 할당하고 필요 없으면 해제한 다음에 다른 변수가 그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실행할 때 필요하면은 생성하고 필요 없으면 삭제한다. 즉 반환은 한다. 실행할 때, 즉 실행 시간에 메모리 할당과 해제가 이루어질 때 동적 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메모리 할당과 해제를 스택식으로 관리하는 거, 그런데 할당하고 해제하면은 우리가 스택 동적 변수라고 해요. 그럼 다른 데가 어디냐? 힙이라는 데 있어요. 스택과 힙이 뭐 등에 다르냐? 요거는 우리가 기억장소 관리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거고요. 두 가지 스타일의 관리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 방식으로 관리하는 메모리는 이제 스택 동적 변수, 힙 방식으로 관리하면 힙 동적 변수예요. 자, 스택 동적 변수는 언제 변수의 메모리가 필요할까요? 사용할 때. 언제 사용할까요? 함수가 실행될 때, 또 블락이 시작할 때. 함수 시작. 우리 선언문이 어디 있어요? 함수 시작 부분에 있죠. 그때 기억장소가 바인딩 된다, 할당된다. 기억장소가 할당돼서 주소가 결정돼서 변수에다가 바인딩 된다. 당연히 이걸 정적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왜 동적이 아니라 정적이지? 그런 의문이 살짝 이제 들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8장에서 좀 더 소개를 하고요. 요거 우리 실행시간 스택. 스택에 관리하니까, 스택에 메모리가 할당되고 해제되니까 스택 동적 변수예요. 재기 프로그램 가능하구나. 왜? 요것도 일단 생략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로컬 변수들, 블럭에서 로컬 변수들이 스택
자연스럽게 할당되는 또 그런 변수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실행 시간에 메모리 할당과 메모리 해제하는 일을 잠깐씩 해야 돼요. 실행 시간에. 그러니까 코드 실행을 잠깐씩 멈추니까 전체적인 코드 실행 시간이 조금 증가하는 거죠. 덜 효율적이다. 뭐에 비해서? 얘보다. 얘 이런 단점을 좀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속도의 어떤 약간 지체됨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개선한다기 보다는요, 스택이 아니라 힙이라는 기억장소 할당 해제할 때 이거 우리가 힙 동적 변수라고 해요. 그런데 야, 이거는 힙에다 할당해야 돼 라고 명시적인 명령어나 연산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에몰록 C에서 C++에서 new 이제 해제해도 돼 프리 딜리트 함수나 연산자가 있어요. 이런 함수나 연산자를 쓸 때 명시적으로 쓸 때 메모리가 할당되고 메모리가 해제됐다. 요거는 힙에다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명시적 힙 동적 변수라고 합니다. 자, 포인터 변수와 참조 변수만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이렇게 int 별 ip 이렇게 하죠. 그럼 IP라는 메모리가 생깁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이름이 IP예요. 이건 IP잖아요. 이건 무슨 변수예요? 스택이요. 플러그이 시작될 때 만들어지는 스택 동적 변수입니다. IP는. 근데 이제 에몰록을 하죠. MALLOC를 합니다. 에몰록 하면은 메모리가 여기 생겨요. 그럼 요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이제 IP는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얘 이름이 뭐죠? 얘가 별 IP죠. 얘가 뭐예요? 얘가 힙동적 변수예요. 얘가 힙동적 변수. 얘는 스택 동적 변수. 자, IP는 스택 동적 변수. 별 IP는 힙동적 변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메모리가 그래서 해제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제된 데다가 우리가 메모리가 해제됐는데 IP 해제됐는데 여기다가 10을 넣는다. 안 되고요. 이거 없어졌는데 여기다 10을 넣는다. 이것도 안 되고 에러가 납니다. 알겠죠? 응? 영역을 벗어나면은 컴파일러가 이거 영역 벗어났네? 왜? 참조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에러를 내요, 미리. 그런데 실행할 때는 실행 에러는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라이프타임이죠. 메모리가 해제됐는데 계속 쓰려고 하는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힙에 할당되는 변수가 무엇이고 스택에 할당되는 변수가 무엇이고 얘네들이 라이프타임이 어떻게 되느냐, 메모리가 해제됐느냐 안 됐느냐, 메모리가 생성되어 있는 상태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적 변수 동적, 스택 동적, 힙 동적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에러 없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자료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수의 속성들, 추가적인 속성들, 이명 자꾸 만들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스코프, 지역적인 범위, 그리고 라이프타임을 설명을 했습니다. 소개를 했고요. 변수가 초기화 간단하게 언급했고, 참조 환경이 뭐냐,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변수 이름들이고, 우리 변수 이름은 어떻게 구했냐면은 이 스코프 룰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자, 기억장소 바인딩과 변수 종류에서는 이제 기억장소가 언제 할당되느냐 그리고 언제 해제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시작할 때 할당되고 해제가 프로그램 실행 중에 안되고 프로그램 끝나야 해제되는 거 정적 변수, 전역 변수나 스타트 변수. 우리 로컬 변수들 다 스택 동적이에요. 그죠? 에몰록 그런 거 했다. 에몰록 또 뭐가 있죠? new 이런 거 했다. 그럼 힙 동적 변수입니다. 스택에 포인터 변수가 있고요. 힙에 힙 동적 변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스택 동적 변수, 여기는 힙 동적 변수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는 어떤 이렇게 붙여서 별을 붙여서 표현을 하죠. 자, 여기까지 4장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 중요한 부분인 변수, 그죠? 메모리를 나타내는 변수에 대해서 공부했고,
변수의 속성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